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조되며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1,300원을 재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0.6원 내린 1,298.4원에 마감했습니다. 시티그룹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하향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동반 약세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7월 의무 보유 해제에 따른 수급 우려까지 더해지며 급락 마감했습니다. 한국화보는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과 총 2,391억 원 규모의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L건설은 제형산업개발과 2,302억 원 규모의 파주탄현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실리콘투는 보통주 1주당 신주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JS&D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과 574억 원 규모의 속초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 시장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확신이 낮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국내 증시는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의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좋은 경기와 더불어 경기 연착륙에 대해서는 자신 없는 발언을 비쳤는데요. 이에 미국 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상승을 지켜냈지만 3대 지수 모두 혼조 양상을 보였고 지표에 대한 우려, 긴축 그리고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시장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미국의 PC 물가 발표를 경계하면서 투자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가 됐고 장중에서도 상승 탄력을 키우지 못한 채 오후 들어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아쉬운 목요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이 재차 장중 1,3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현물도 선물도 모두 팔아내다가 장 막판에는 선물에서 매수로 좀 돌아와 줬는데요. 개인이 오늘 5,200억 원 정도 매수에 나섰고 기관도 외국인의 매도 기조에 동참하면서 지수 하락에 힘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하락 업종이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건설과 운수장비 업종이 강세를 지켜냈고 섬유의복과 비금속 광물은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특히 최대 의류의 재고 발표에 섬유의복이 오늘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이 침체 우려가 5% 넘는 업종의 하락을 불렀습니다. 자, 이슈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건설주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전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중동발 자금이 우리 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이 가장 강하게 올라줬는데 4.15%, 그리고 대우건설도 그 뒤를 이어서 4.09% 올랐습니다. DL건설들도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켓맵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적인 온도 차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파랗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을 앞두고 대형 반도체들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려 3% 넘게 빠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 철회에 2차 전지가 오늘 전체적으로 눌렸는데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5% 넘게 빠지는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하락은 지수를 더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럼 운수장비 업종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네, 오늘 조선주들이 좋았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 등이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에 따라서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대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낙폭이 컸는데요. 아이오닉5가 독일차 전문지 평가에서 벤츠와 아우디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전일에 압수수색이라는 리스크를 딛고 과도한 주가 하락이 나타났는데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바로 성공을 했습니다. 2.84%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이어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LNG선 수주 호조의 조선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에 고망간간 LNG 탱크 결실과 또 이어지는 수주, 선박건조 로봇 등 사업 확대와 실적 기대감을 얻고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5.49%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3거래 연속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는 2.2% 하락한 74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시장이 상승 반전에 성공하며 우리 시장도 낙폭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꺾이면서 740대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수급 보시죠. 환율이 장중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한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600억 넘게 팔면서 기관과 함께 지수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그럼 업종별 등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통업종이 약세장 속에 유일하게 상승한 반면 에코프로비엠의 낙폭으로 일반 전기전자 업종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견조했던 유통업종 종목을 그러면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준비해봤는데요. 지난 28일 셀트리온과 약 1,75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죠. 최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개선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오늘 강했습니다. 공구음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에 직행을 했고요. 500% 무상증자를 결정한 실리콘2는 장 막판 상한가가 풀리며 27%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온도 마켓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주들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6%, 그리고 LNF가 7%, 천보가 8% 넘게 하락했는데요. 반면 제약주들의 약진이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네,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레고캠 바이오가 오늘 시장에서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제인 ADC에 대한 글로벌 빅파마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알테오젠 역시 2%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A스토리 먼저 보실까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란 증권가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4월 고점 대비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났었는데요. 오늘 장중 10% 넘는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후장이 밀리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긴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신도 볼까요?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신은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며 오늘 강한 시세 받으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코스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연이틀 조정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공포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고원자재, 고환율, 고금리라는 삼중고 속에 다음 달 무역 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는 무서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변동성 장세 속 6월의 마지막 거래일 ETF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상승을 보인 쪽부터 살펴볼까요? 타이거 인버스를 비롯한 인버스 상품들 일제히 올라와 있고요. 다음 타이거 현대차 그룹 펀더멘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주들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재를 딛고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18만 원 선도 회복했고요. 기아도 함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조선주들도 묵직한 힘이 대단한데요. 현대미포조선은 우리나라와 폴란드 간의 LNG선 협력 관련 기대감에 4% 오르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 상품도 강하게 올라주면서 이 상승률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중국 관련 상품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6월 제조업 PMI가 50.2로 전달보다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경기 위축으로 나누는데 4개월 만에 이를 넘어서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는 건데요. 중국 증시 1% 오르면서 관련주들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을 보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코덱스 에너지화학과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반도체가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코덱스 에너지화학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3.6%의 하락을 보인 상품인데요. 오늘 정유와 2차전지 두 업종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SK이노베이션이 4% 밀렸고요. LG화학과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까지 이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와 화학주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레버리지 상품들과 함께 반도체주들도 3%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주들 해뜰 날은 언제 오는 걸까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떨어지면서 IT주들 우수수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상품 내 비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3% 밀리면서 9만 원 선 겨우 지켜냈고요. DB하이텍도 4% 밀리면서 4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총 45개 종목 가운데 단 2종목만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하락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알아봤습니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오늘 오전 발표된 중국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오전보다 상승폭 더 키우며 1%대로 상승 마감했고 이 시각 현재 홍콩 항생지수는 0.6%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며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30분 미국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소비를 목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데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국 시간의 선물 보겠습니다. S&P 선물은 1.3% 하락 중이고 나스닥 선물 역시 1.5% 넘게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이죠. 23일부터 29일까지 지난 5거래일 사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이 삼성전자의 매력을 넘어설 순 없는 걸까요? 어제 2% 내릴 때 개인이 강하게 사들이면서 순매수 1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LG화학 체크해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이슈에 함께 밀렸습니다. 어제 7% 급락할 때 개인은 하루에 7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4위에 올라와 있고요. 5위 카카오뱅크 체크해보시면
보시면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4거래일째 연일 신저가 경신하고 있지만 이 개인은 3거래일째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도 살펴보시죠. 바로 LG 생활건강 체크해 볼 텐데요. 악재는 해소되고 있고 2분기가 바닥일 것이다라면서 목표가를 올려잡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면서 오늘은 쉬어갔지만 오를 때 개인은 정리하면서 순매수 2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 건설주들을 향한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삼성물산도 수급이 좋은 가운데 지쳐있던 개인들은 7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도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과 LNF, 2차전지 대형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산업의 성장을 믿고 이 조정 나올 때 물량 받아내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레이저셀과 위니아이드 같은 신규 상장주들 이 시세 분출할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죠. 셀티론 헬스케어와 ABL 바이오, 알테오젠까지 바이오주들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3강 MNT 체크해 보시면 윤 대통령이 덴마크 총리와의 논의를 통해서 해상 풍력 관련 상호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풍력 관련주들 강세 속에 5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개인은 2만 원 선에 올라서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주요 매매 종목들 속에서 종목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지점장 그리고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성장통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 오늘은 최근 조정 흐름으로 상반기에 화려했던 주도주라는 그 타이틀,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2차 전지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조정을 받는 이유부터 좀 살펴볼 텐데 말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이 어쩌면 진입의 기회일지 아니면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좀 조정이 시작이다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그동안 지수가 좀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막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딱 그나마 2차 전지가 그나마 버텨줘서 이 정도까지 버텨줬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투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LG에너지솔루션이 조금 다시 하락에 좀 빌미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자체는 사실은 하락 추세인 거는 모두 인정하지만 사실은 베어마켓 안에서도 랠리는 좀 크게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베어마켓 랠리가 지금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 전지가 먼저 조금 좀 빠진 것 같고요. 특히 LG엔솔이 이제 그런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LG엔솔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수급적인 영향도 있고 또 시장 상황도 투심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의 하락과 시장의 하락을 좀 더 부추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주가 하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매크로의 하락이 불러온 부분이 있고 그게 2차 전주가 조금 더 선발적으로 이 테마가 꺾인 부분 그리고 그게 꺾이다 보니까 시장에 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점장님은 2차 전지주 조정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향후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렇게 커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미국과 유럽의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전기차는 뛴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네버 다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2030년까지 유럽 같은 경우는 연평균 20%의 성장을 한다는 거죠. 2035년이 되면 EU는 아예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 커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예를 들면 투자를 늘려야 되겠죠. 캐파도 늘려야 되고 그러려면 자금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향후에 그런 자금 조달 이슈, 뭐 증자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노이즈처럼 시장에서는 또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도 해야 되고 자금 조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런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시장이 커지는 속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그런 그 파이를 또 많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 뭐 K 배터리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이런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여기는 미국, 유럽 이런 전 세계에서 이제 향후에 힘을 쓸 거기 때문에 지금 단지 좀 눌리는 과정에서 뭐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은 유효하지만 자금 조달 등의 이슈가 계속해서 성장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의 흐름을 점검하고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2차 전지주에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투자 재검토의 배경과 의미를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어제 그 언론에서 나온 기사 때문에 이제 그 재검토하겠다는 기사 때문에 조금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약간 그 기사의 제목이 약간 셌던 게 이제 투자를 재검토한다는 의미였군요. 근데 사실은 그걸 뜯어보면 그 일단 그동안 인플레이션도 심해졌고 그다음에 그 경기도 침체 우려가 내년부터 미국도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뭐 건설비라던가 아니면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당연히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후년에 완공을 해서 돌아가려면 이제 내년 당장 그 경기 침체가 맞물리니까 이제 그걸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항상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부각이 되면서 나오게 되니까 주가에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이 뉴스 자체는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그냥 단기적인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다른 쪽에 좀 일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는 어제도 오늘도 더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0만 원이 오늘 무너지면서 어제 무너졌죠. 37만 원까지 오늘은 내려왔습니다. 이번 미국 투자 재검토로 향후 성장성에 제동이 걸릴지 조금 궁금한데 하반기 성장성과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그 지금 하반기는 뭐 어차피 이제 이 산업이 이제 수주 베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가 조금 조정이 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히 좀 잘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실적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익적인 측면에서 지금 2분기 때 어차피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것들 특히 니켈 가격이나 이런 것들
이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불투명하다 보니까 일단 2분기 실적을 확인해 봐야 하반기 때 어떤 분위기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7월 20일경인가요? 예,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예, 예상하고 있는 건 이제 월 말쯤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하반기 실적이 탄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원자재 급등 등에 따라서 마진이 얼마나 확보가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얘기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삼성 SDI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삼성 SDI의 이 경쟁사보다 뛰어난 2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또 전망이 여기에는 오히려 있으면서 반등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LG엔솔의 악재가 터지면서 약세로 좀 전환을 했는데 LG엔솔은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를 좀 업고 있고 SDI는 좀 유럽발로 뭐 BMW나 아우디를 좀 업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차별점은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 계획 삼성 SDI 계속해서 진행될까요? 네, 뭐 삼성 SDI 앞서서 뭐 계속 LG 엔솔이 올해 연초에 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하고 시장에서 상당히 화제를 일으켰었는데 또 이제 상반기 오늘 6월 30일에도 다시 또 엔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또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뭐 앞서 뭐 지금 1조 7천억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하는 건데 이 부분이 뭐 환율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최근에 네. 그리고 뭐 인건비 올라가는 것들, 원자재 당연히 다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도 보게 되면 지금 그 스텔란티스라고 미국 기업인데요. 지금 그 푸조, 피아트, 크라이슬러, 뭐 마세라티 등 이런 14개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스텔란티스와 지금 그 EV양 중대형 전지 쪽에 합작 공장, 그러니까 JV죠. 이를 지금 2025년에 가동할 예정인데요. 그 금액만 해도 25억 불입니다. 한화로 따지면 3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LG 엔솔이 지금 재검토 들어갔지만 삼성 SDI는 지금 이런 JV를 통해서 스텔란티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 좀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SDI는 좀 약간 좀 뭐 LG 엔솔하고 좀 다른 면이 좀 있는 게 이런 전자재료 부분과 또 그리고 이런 그 소형 전지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약간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소형 전지와 어떤 게 있다고 하셨죠? 전자재료 부분이 전자재료. 네네. 이 부분이 좀 LG에너지 솔루션과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삼성 SDI도 그동안은 뭐 캐파 증설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긴 했지만 스텔란티스와 좀 양호한 이렇게 합작 법인과 앞으로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관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다가 쉬어가는 사이에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더라고요.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양호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인지 향후의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말씀드린 그런 그 소형 전지, 그러니까 뭐 전동 기구나 또는 뭐 우리가 이바이크, 뭐 전기 자전거 등 이런 쪽에 대한 매출도 또 이익성도 좋고요. 또 그리고 전자재료,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OLED 관련된 소재 매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뭐 ESS 그쪽하고 또 그리고 중대형 전지 쪽에 대한 그런 EV향에 대한 그 믹스가 결국에는 약간은 이익에 대한 그런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앞서 LG 엔솔과의 좀 차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그 2차 전지 회사 그런 그 대장주들이 지금 10배 이상 지금 받고 있는 EV 에비타 기준으로 19배까지도 받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8배, 7배 수준까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증권사들이 평균 목표 주가가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뭐 더 높게는 120만 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사실 50만 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 지금은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지금 눌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릴 때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또
저가 매수, 분할 매수 전략도 뭐 유효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품 믹스가 잘 되어 있고 이익성과 매출도 양호할 것이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양호한 자리다 이렇게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SK이노베이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보다 정유 부분의 강세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부분 성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SK도 사실은 미국 진출도 하고 그동안 이제 유럽 차들도 하고 해서 상대적으로 수주금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역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전방 산업에 대한 그 우려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주가는 조금 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LG엔솔 말씀드렸을 때도 그 이익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는가 좀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 이 회사도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다만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보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정유 부분이 아까 앞서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유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LG 화학은 오히려 이제 유가 올라갈 때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LG엔솔 LG 화학은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정제 마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유가가 지금 한창 높은 수준의 $100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 좀 주의해서 보실 것 같고요. 다만 요즘 들어 특히 이제 조금 그 정유에 대한 이슈도 조금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유가가 최근에 조금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하락 안정화가 지금 돼가고 있어서 이제 그러긴 한데 사실은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게 지금 유가의 가장 그 변동의 가장 키포인트는 그 하반기 때 겨울에 이제 유럽의 냉난방 그러니까 난방 그 이슈도 있고요. 여름에 이제 냉방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폭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그런 과연 러시아와 어떻게 또 풀어갈 것인가 미국이 그다음에 더해서 이제 다른 정유 유가를 움직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바이든의 미국 중동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유가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성장성은 양호하지만 전방 산업 우려로 주가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분석 주셨고 정제 마진 강세로 이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향후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체크하자고 분석 주셨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외국인의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았는데요. 수급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가격 전략과 함께 들어볼게요. 예. SK이노베이션도 역시 대형주다 보니까 LG엔솔이나 SDI하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 보시면 수급 자체가 계속 돌아 좋다고는 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다른 2차 전지 업체들보다 아까 말씀하신 정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게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서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대신 안 좋아서 더 빠지는 게 있으니까 요게 조금 지나면 좀 하반기에 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수급이 좀 개선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SK이노베이션도 역시 SK온 때문에 수급 이슈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사업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또 대형 2차 전지 종목들보다 조금 더 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점검해 봤는데 시장 상황이 지금 어렵기 때문이지 이 세 종목 모두 앞으로 성장성은 의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 소부장 업체들도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먼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 제조와 관련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성장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2026년까지 캐파 증설을 한다고 한 것도 1년 당겨서 2025년에 완성하겠다라고 좀 자신감을 비추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 구간이다 보니까 원자재 인상에 따라서 수출 물량이 좀 문제가 없는지 성장성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대주전자 재료는 국내 유일가 한국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실리콘 산화물계 음극재를 좀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포르쉐 향을 시작하면서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작년에 매출이 한 200억 원 정도 관련해서 매출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캐파를 뭐 올해 3,000톤, 내년에는 1만 톤, 그리고 2025년, 6년에는 2만 톤까지 늘리면서 관련 매출을 2025년 기준 3천억까지 지금 회사에서는 목표로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200억에서 3천억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10배 이상, 네. 15배 이상 커지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 실리콘 응급제가 이렇게 커질 것으로 보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 이슈는 가격이 지금은 조금 비싸지만 향후에 이제 낮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충방전을 하고 이런 2차 전지들이 할 때 뭐 밀도라든지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 실리콘 응급제를 향후에 채택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뭐 흑연계 그런 실리콘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계속적으로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열리고 또 이에 대한 채택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뭐 그런 성능이 효능이 좋다면 당연히 이제 그런 실리콘 응급제로 이제 계속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좀 보셔야 될 기업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유일의 실리콘 음극재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매출이 200억 그리고 향후에는 뭐 3천억, 15배 이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수출 성장, 매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을 보면은 5월 말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사실 이제 매크로 환경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논하기에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에 주목을 해도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이르다라는 시각이실지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올라갈 땐 또 같이 올라가고 좀 그런 흐름이 좀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뭐 앞서 이야기했던 기업들하고 흐름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시장의 자체가 투자 심리 자체가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본다면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각을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도 하고 이쪽 시장에서 응급제 이런 실리콘 응급제 시장에서 성장하는 부분을 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장하고 소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뭐 2분기 실적도 좀 보시고 3분기에 대한 전망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대응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여유 있게 실적 전망을 한번 보면서 체크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LNF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LG 엔솔양 호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였던 만큼 이 미국 투자 재검토 소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실적 개선세에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 없을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성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일단은 뭐 단기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적인 측면이 좀 안 좋은 영향도 있고요. 투심이 이제 2차전 쪽에서 조금 안 좋게 흘러간 것도 있고 LG엔솔이 아무래도 주요 고객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LG엔솔이 정말 실적 2분기 때 그렇게 안 좋다고 한다면 LNF 당연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영향이 더 커서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뭐 LG엔솔보다는 사실은 조금 뭐 그런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LG엔솔이 지금 사실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7월 달에 오버행 이슈가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해서 물량이 나올 게 있기 때문에 LG엔솔이 빠지는데 LNF가 혼자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시장이 만약에 좀 좋은 상황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았겠지만 시장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LG엔솔이 수급적인 이슈든 뭐든 간에 어쨌든 빠질 때 같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한 이제 실적만 놓고 본다면 좀 긍정적인 게 또 하나는 이제 2분기부터
니켈 가격들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2분기 실적에 조금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로는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LG 엔솔이 그 7월에 6개월 기관 보유 물량 해제가 있죠. 그래서 네. 오버행 이슈를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어제 오늘 15% 빠졌거든요. 반등의 실마리를 그러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이 아직 안 왔으니까 이제 그게 오버행이 진짜로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2차 전지 전체가 좀 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그 조정을 조금 지켜보고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그때 조금 반등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기업은 이제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기회를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주 가운데 TCC 스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원통형 전지 확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6월장에서 굉장히 좀 큰 관심을 이어왔습니다. 사실 뭐 TCC 스틸이 기존 사업에서의 안정적 매출에 기반이 되어 있어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기존 사업과 신사업의 성장의 균형이 어떻게 잘 좀 이뤄나갈지 이 부분 궁금한데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9.5% 하락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13,000원대를 유지를 했었는데 오늘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얼어붙다 보니까 이제 하락세를 같이 한 것 같은데요. TCC 스틸은 2차 전지라는 그러한 성장에 대한 동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기존에 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표면 처리 강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기존에 뭐 조선이라든지 최근에 조선 업종에 대한 수주가 많이 지금 이야기 나오면서 조선 업종에 대한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은 지금 그런 조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식품이라든지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에도 상당히 이런 산업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이고 두 번째는 그런 그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 TCC 스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지금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파를 증설해서 여기에 대응을 하는 건데 단지 이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다 보니까 오늘 뭐 LG에서 재검토액이 나오면서 아마 그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 시장 자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커지는 시장에서 나오는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주가 오늘 같이 급락하고 하는 뭐 시장 속에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증권사들이 만약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라든지 업황에 대해서 어떤 그런 스탠스가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좋은 또 기회가 또 오고 있지 않나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진짜 잘 버텨왔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좀 과하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좀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원자재에 대한 이제 대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열연 강판을 하는 TCC 스틸인데 그렇다면 이제 판매가에 전가가 가능한가, 판매가를 인상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앞으로 주가가 매력적일지 아닐지를 지금 좀 좌우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어떻게 좀 대응이 되나요? 예전에 그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 특히 철강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재고가 많이 있었던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삼목, 포미나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그때 이제 원가가 올라갈 때 원자재 가격 올라갈 때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자재 재고가 기존에 싸게 사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판가에 반영이 되면 네.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업종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근데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에서 이제 그 원자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뭐 판가나 원가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뭐 니켈 가격 올라간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주가도 움직이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그 2차 전지 쪽에 성장 산업 쪽에 속해 있고 안정적인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쪽도 뭐 조선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좀 포인트를 두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밸류에이션을 주자라고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TCC 스틸의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 전략 어느 정도로 가져갈까요? 증권사들이 좀 목표 주가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높게 제시한 곳은 2만 원까지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 이제 2,000원 900원 정도 되나요? 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뭐 2만 원이란 가격이 이렇게 뭐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가격 자체가 높다고 하면 높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역시 이제 그런 열리는 시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멀티플이라든지 그리고 이익의 성장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역시 2차 전지와 같이 좀 보시면 좀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 증권사에서 14만 원 정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와 현재 가격이 괴리가 좀 벌어진다면 오히려 투자자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기업들이 물론 목표 주가가 하향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성장에 대해서 좀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근데 현재 그런 게 아니라면 오히려 계속 팔로우 하시면서 주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괴리율이 현재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성장성은 일단 좋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음 2차 전지 종목은 코인테크입니다. 2차 전지 소재부터 장비까지 갖춘 업체라 올해 이익 고공행진이 예상되는 업체인데요. 해외 거래처도 확대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주 현황과 이익 성장률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예, 일단 올해 2차 전지에서 보시면 뭐 소재 업체들도 셀 업체들도 주가가 좋긴 했지만 무엇보다 장비 업체들의 주가들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건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투자를 받은 그 전방 산업에서 이제 투자를 받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게 이제 장비 업체들의 그 수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주가는 더 갔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셀이나 그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장비주가 조금 더 부각을 받았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했었는데 이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공정, 후공정 전부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2차 전지 장비로서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수주한고가 한 800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목표가 한 1,600억에서 1,7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그 얼티엄셀이라는 업체로부터 600억 넘는 수주를 받으면서 1년 매출의 거의 한 60% 정도 되는 수준을 받으면서 이제 좀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정말 1,600억, 1,700억 정도 그 수주를 받을 수 오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뭐 지금은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매출은 거의 2배 가깝게 오르고 이익률도 한 자릿수대 중반 정도에서 이제 두 자릿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점프업을 하는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조금 주목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 매출도 2배 가까이 늘고 또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를 바라보는 구간이기에 조정 시 담아가는 전략을 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딱 튀었다가 마감은 조금 아쉽게 했어요. 네. 다른 2차 전지주들과 그럼 다른 차별적인 성장세를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어차피 장비주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수주를 얼마나 받느냐에 관련이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장비주들을 보시면 어차피 수주는 예를 들어 셀업체들이 정해져 있고 그걸 이제 누가 따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 해 실적이 되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포커스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존의 장비 업체들보다 조금 더 많은 수주들을 자기 매출 규모에 비해서 많은 수주들을 받게 되면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장비 업체들을 주목해서 본다기보다는 올해 당장 이제 수주가 좀 많이 나오는 것들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번 주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 2차 전지주 주요 종목들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지점장,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